잊혀진 일기의 진실. 따뜻한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어느 저녁, 이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경찰서라는 글자를 보며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교통위반이라도 했나? 아니면 실수로 신고 전화를 건 것일까요? 서진우 형사. 여보세요. 이도연 씨, 시죠? 강력계 서진우 형사입니다. 10년 전에 쓰신 일기장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일기장.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10년 전이라면 그가 막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무슨 일기를 썼다는 걸까요? 이틀 후 경찰서에서 마주한 서진우 형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투명한 비닐봉지에 든 낡은 공책을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서진우 형사, 이게 당신이 쓴 일기장이 맞나요? 도연은 표지를 살펴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글씨로 2014년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발견된 건지, 왜 경찰이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도연, 죄송하지만 이 일기장이 왜 여기에 있는 건가요? 서진우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우 형사, 3개월 전 한강 근처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일기에 적힌 내용이 범행 현장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도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일기와 살인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형사는 일기를 펼쳐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서진우 형사, 2014년 6월 15일 일기를 보세요. 한강 다리 아래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붉은 코트를 입었고 왼손에는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 누군가 급히 달려와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연은 그 글을 읽으며 당황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글씨였지만 그런 내용을 쓴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진우 형사, 그런데 이상한 건 실제 피해자가 정확히 붉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왼손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발견된 장소도 한강 다리 근처 벤치였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글을 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물건들, 첫 직장에서 받은 기념품들. 그러다가 한 상자에서 또 다른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14년 당시 실제로 썼던 일기장이었습니다. 경찰이 가진 것과는 분명 다른 책이었죠. 그는 두 일기를 비교해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같은 날짜에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일기에는 평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연, 오늘 회사에서 야근했다. 피곤하다. 내일은 일찍 자야지. 그렇다면 경찰이 가진 일기장은 도대체 누가, 왜 만든 것일까요? 다음 날, 도연은 대학 동창인 김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했고 종종 도연의 일기를 읽고 싶어 했던 친구였습니다. 이도연, 나영아, 혹시 10년 전에 내 일기를 본 적 있어? 아니면 복사한 적이라도? 전화 너머로 나영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나영,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무슨 일이야? 이도연, 사실은 경찰에서 내 일기가 살인사건과 연관됐다고 연락이 왔어. 그런데 그 일기에 적힌 내용을 내가 쓴 기억이 없어서 말이야. 나영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나영, 도연아,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카페에서 만난 나영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나영,
10년 전 일을 기억해. 우리가 대학교 4학년이었을 때 내 오빠 말이야. 도연은 나영의 오빠를 기억했습니다. 나영보다 3살 많은 김태민.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나영을 무척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나영, 오빠가 그때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 한나라는 여자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 그리고 며칠 후에 오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지. 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나영, 오빠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3개월 전에 발견된 그 피해자가 바로 한나야. 도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나영의 오빠가 범인이라는 말인가요? 김나영, 오빠는 내 일기를 읽은 적이 있어. 내가 가끔 집에 가져다가 보여줬거든. 그때 오빠가 내 필체를 따라 써보곤 했어. 마치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영의 오빠 태민이 자신의 필체를 흉내내어 가짜 일기를 썼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일기를 범행 현장에 남겨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의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야윈 체격의 수척한 얼굴. 바로 김태민이었습니다. 김태민, 이도연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태민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김태민, 제가 모든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받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태민, 10년 전 한나와 헤어진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태민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김태민, 그때 나영이가 가져온 당신의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당신의 평범하고 안정된 일상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필체를 따라 써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당신이 된 것처럼 느끼고 싶었거든요. 도연은 태민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깊은 외로움과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김태민, 3개월 전 우연히 한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보는 순간 10년간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폭발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김태민, 저는 그녀와 말다툼을 했고 그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은 태민이 범인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깊은 후회와 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김태민, 그 후에 저는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써뒀던 당신 필체의 가짜 일기를 범행 현장에 남겼습니다. 마치 당신이 미리 예견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도연은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10년간 혼자 괴로워했던 한 남자의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도연, 태민 씨, 이제라도 자수하세요.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민,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당신께 모든 걸 털어놓고 함께 경찰서에 가려고 했어요. 그날 오후 도연은 태민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서진우 형사는 태민의 자백을 듣고 사건의 전말을 정리했습니다. 태민은 10년간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집착과 고통을 혼자 견뎌내지 못했고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했던 것이었죠. 사건이 해결된 후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10년 전 태민이 자신의 아픔을 혼자 감추지 않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주변 사람들이 그의 고통을 조금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며칠 후 도연은 나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일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김나영, 내가 좀 더 오빠를 살펴봤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도연은 나영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도연, 나영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곤 해.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그날 밤, 도연은 새로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 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도연,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다. 10년 전의 기록이 현재의 삶을 흔들어 놓았지만 그 덕분에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다. 기록이란 단순히 과거를 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돌아보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소중한 거울인 것 같다. 그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봄비는 그치고 맑은 별이 떠올랐습니다. 이도연, 앞으로는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따뜻하게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혹시 아픔을 혼자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겠다. 한 달 후, 도연은 태민이 복역 중인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태민은 많이 야위었지만 예전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김태민,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영이가 자주 편지를 보내주더군요. 이도연, 태민 씨,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김태민,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저지른 일을 똑바로 마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태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민, 혹시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당신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던 제가. 도연은 태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도연, 태민 씨,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이죠. 그리고 진정한 반성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숙제라고 생각해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도연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3개월 전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였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강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10년 전에 쓴 작은 기록 하나가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 하지만 그 덕분에 깨달은 것도 많았습니다. 진실의 소중함,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책상에 앉아 다시 일기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연, 오늘 태민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한강을 걸었다. 그곳은 더 이상 사건의 현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장소가 되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복잡하고 깊다. 때로는 사랑이 집착이 되고 그리움이 원망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도 결국은 누군가를 향한 진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앞으로는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서로를 살피며 살아가고 싶다.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나영과 함께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혼자 고민을 안고 살아왔다며 이제는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담자, 사실 10년 전에 제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죄책감을 혼자 안고 살아왔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네요. 도연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태민도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혼자 그 고통을 견디지 않았을 텐데. 이도현,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도연은 일기에 적었습니다. 이도현, 오늘 상담센터에서 만난 분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아픔과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아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언제든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것이다. 10년 전의 그 일기 사건은 내게 큰 교훈을 주었다. 기록의 힘, 진실의 무게, 그리고 소통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도연의 삶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루의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적어내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영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김나영, 도연아, 오빠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어.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 그리고 출소하면 상담사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어.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태민도 결국 자신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정말 다행이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그날 저녁, 도연은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이도현, 10년 전에 쓴 일기 한 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때는 무서웠고 당황스러웠지만 돌이켜보니 그 모든 일들이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기록이란 단순히 과거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나를 돌아보게 하고 미래의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 기록할 것이다. 내 마음의 변화를,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그리고 매일매일 느끼는 작은 감동들을 말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기록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치유받고 성장해 나가는 존재니까. 도연은 펜을 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저녁 노을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도 기록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기록이 현재를 흔들었지만 이제는 현재의 기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차례였습니다.